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재진 작가님이 지은 물음표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디어 지구별 여행 중 길을 잃은 그대에게 마침표를 버리고 물음표를 만나다. 행정직 공무원을 하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라는 물음표에 꽂혀 24시간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 21일을 꼬박 고민하고 나서야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를 알게 되었다. 뛰지 않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만에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했고 쉽지 않은 길을 거쳐 교사가 되었다. 하지만 30여 명의 아이들과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교사가 되기 전 5년 정도 방학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을 만나는 캠프에 참여하며 나름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며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현실은 달랐다. 꽉 짜인 시간표 속에서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을 다뤄야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생각 자체가 없는 아이들, 부정에 쩐 아이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집중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만나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한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걸까? 호기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까? 원래 그런 존재일까? 아닌데, 사람은 본래 생각하는 존재인데. 근본적인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언제나 이 물음은 나와 함께 했다. 이 물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묻고 또 물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묻고 묻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마침표 때문이구나. 생각 뒤에 마침표만 찍어서 그렇구나. 뭔가를 접할 때마다 마침표를 찍어서 그렇구나. 마침표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물음표를 꽂아야 할 자리에 전부 다 마침표를 찍어서 그런 거구나. 물음표가 사라져 버렸구나. 그런데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였고 내 얘기였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바로 나였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내 얘기구나. 내 삶이 그렇구나. 내가 마침표만 찍으며 살고 있구나. 내 삶을 온통 마침표로 채우고 있음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렸을 적 호기심이 넘쳤던 아이는 언젠가부터 호기심이 사라지고 그 상태로 커버렸다. 난 어쩌다 마침표만 찍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물음표가 사라진 걸까?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침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잠자고 있는 물음표를 깨울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마침표만 주구장창 찍고 사니까 그 자리에 물음표를 꽂아보자.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꽂자. 물음표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물음표와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나는 물음표 노트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 쓰다 보니 잠자고 있던 물음표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생각의 깊이와 넓이도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사물에 녹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이치들, 소위 경물 치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음표를 넘어 느낌표가 꽂히는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 그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내가 했던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안내했고 체계적으로 단계를 정리하기도 했다. 물음표를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10대를 위한 책에서 다룰 예정이다. 물음표가 사라진 시대. 전두엽이 꺼진 채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해야 할까? 정보화 시대? 그래, 정보가 넘치는 시대다. 검색 시대? 그래,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이다. 스마트 시대? 그래, 누구나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시대이다. 그렇게 기계 문명의 발달로 우린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정신 문명은 퇴보했다. 쉽게 말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전두엽이 꺼진 채 살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뇌 속에 전두엽이 있다. 전두엽은 뇌 중에서 사람다움이 발휘되는 곳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처리한다. 전두엽이 있다고 모두가 전두엽을 켜고 사는 것은 아니다. 전두엽이 꺼져 있으면 전두엽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다움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전두엽이 꺼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이다. 지구별 여행 중에 길을 잃은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음표를 잃어버리고 마침표만 찍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엽이 꺼진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잘못일까? 그대의 잘못은 없다. 그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이고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니까. 잘못을 찾자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큰 시스템, 즉 구조와 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마침표를 쫓는 존재를 양산하고 있다. 마침표 안에 사람들을 가둬야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무난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안에 있던 물음표가 언제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사회제도에 한 발 한 발 깊숙이 들여놓을수록 물음표는 사라져간다. 대신 마침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을 통해서 그대는 왜 내 삶을 마침표가 가득 채우고 있는지, 마침표와 물음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미디어 기기는 전두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아는 데서 시작한다. 알면 보이지만 모르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틀 속에 사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사람다움을 찾아야 한다. 머리에도 마침표, 가슴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물음표, 가슴에는 느낌표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러려면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꺼져 있던 전두엽이 켜져야 한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마침표를 찍는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적으로 물음표를 꽂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엽이 꺼진 채 살더라도 그대는 전두엽을 켜고 살아라. 그대의 삶의 주인은 바로 그대이니까. 이 책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들. 작은 마침표가 아닌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마침표. 그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보이는 순간 혁명은 싹트기 시작한다. 책 제목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음표 혁명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이라는 것에서 시작해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생각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방법과 안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침표와 물음표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마침표와 물음표가 전두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이 다 같은 종이 아니라 마침표 종과 물음표 종으로 나뉜다는 것, 물음표 혁명이 무엇이며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대 삶의 많은 부분을 마침표가 채우고 있었다면, 그래서 물음표가 잠들어 있었다면 이제 그대의 물음표를 깨울 시간이다. 꺼져 있던 전두엽을 켤 시간이다. 그대 안에 잠들어 있던 물음표와 느낌표가 깨어나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구별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젊음을 간직하고 사는 그대가 이 책과의 만남을 통해 육회, 상쾌, 통쾌, 명쾌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긍정과 사랑과 응원의 기운을 이 책에 가득 담아 힐링의 기운이 가득한 상상하우스에서.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 1. 우리는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 2. 전두엽이란. 3. 미디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 4. 미디어 기기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 챕터 2. 사람다움이란. 1. 사자와 독수리 이야기. 2. 사람다움과 사람 씨앗. 3. 생각의 실체. 챕터 4. 4. 생각과 생각하기. 1. 생각하기와 생각 안 하기. 2. 생각 갖기와 생각하기의 차이. 챕터 5. 삶을 결정짓는 마침표와 물음표. 1. 마침표와 물음표의 위력. 2. 삶을 결정짓는 마침표와 물음표. 3. 마침표를 찍는 사람, 물음표를 찍는 사람. 4. 전두엽을 켜는 물음표, 전두엽을 끄는 마침표. 챕터 6. 마침표 종과 물음표 종. 챕터 7. 물음표 혁명. 챕터 8. 글 똑누기. 챕터 9. 꿈을 켜면 전두엽이 커진다. 챕터 10. 일상 작품. 미디어 기기를 끄고 전두엽을 켜라.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 우민 씨의 하루. 알람을 맞춰놓은 아침 6시. 띨 1112. 일어날 시간을 알려주면 스마트폰을 누르는 것으로 우민 씨는 하루를 시작한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모닝똥을 누기 위해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에 갈 때는 언제나 스마트폰을 챙긴다. 스마트폰으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SNS를 보며 댓글도 달고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기도 한다.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듣기 위해 거실과 방에 있는 TV를 켜놓는다. 직장까지는 주로 버스를 타고 간다. 버스 정류장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우미 씨 또한 스마트폰을 한다. 가끔 전철을 타기도 하는데 전철을 타면 칸마다 설치된 TV를 볼 때도 있지만 주로 스마트폰을 한다. 드디어 직장에 도착. 직장에서 일할 때는 언제나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전에 우민 씨는 컴퓨터를 사용해 능률적으로 일을 했고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웹서핑을 즐기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민 씨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스마트폰이 SNS에 올라오는 글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꾸 만지게 되어 집중을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꺼놓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져 우민 씨는 얼마 전부터 업무 시간에는
실시간 알람 서비스를 해제했다. 다시 예전처럼 집중을 하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터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놀랄 때가 있다. 점심시간. 우민 씨 직장 근처에는 맛집들이 많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단골 식당에는 언제나 TV가 볼륨을 높인 채 켜져 있다. 잠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들어간 슈퍼에도 TV가 켜져 있다.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 오늘 우민 씨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 미용실에도 TV가 켜져 있다. 집에 돌아온 우민 씨.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거실에 있는 TV를 켰다. TV를 보면서도 실시간 알림을 해주는 스마트폰이 울릴 때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 스마트폰으로 바꾼 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훨씬 늘었다. 아니, 신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가끔씩 우민 씨는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우리는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카피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다. 카피 문구만 보면 뇌에 그대로 적용되는 명언이다. 뇌는 외부 환경의 자극과 경험을 먹고 자란다.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자주 접하며 살고 있느냐는 내가 자라는 환경이 어떤지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당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당신의 뇌 상태를 말해줍니다와 같은 말이다. 예를 들어 화분에 식물을 기를 경우 좋은 흙으로 화분을 채우고 식물을 심는다. 심고 나서는 물도 주고 햇볕도 잘 쬐어준다. 식물의 특성을 살펴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런데 식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식물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 화분에 좋지 않은 흙을 채워서 배수가 전혀 되지 않도록 하거나 물을 전혀 주지 않거나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 놓아둔다면 이 공간은 식물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죽이고 마는 최악의 공간이 된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이것은 식물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일상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두엽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다움과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나다움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전두엽을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어떤 환경에서 잘 발달하는지, 어떻게 해야 켜지는지 등 그 특성을 잘 알아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이다. 전두엽이 절대 켜지지 않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다움과 나다움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두엽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전두엽을 죽이는 최악의 환경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 전두엽에 대해 알려면 뇌에 먼저 알아야 한다. 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뇌의 진화 역사를 살펴보고 뇌가 하는 역할과 특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전두엽은 뇌의 사령탑. 뇌의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많지만 여기서는 미국의 신경생리학자인 폴 맥린의 삼위일체 모델을 따른다. 뇌는 진화해온 역사에 따라 뇌관, 대뇌 변연계, 대뇌 신피질로 나눌 수 있다. 뇌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뇌관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를 거쳐 정신을 담당하는 대뇌 신피질로 진화해 왔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